5월 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반등을 해줬고 은행 시스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비트코인의 흐름에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인 거죠. 흐름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8,100달러 지지가 진짜 중요하다. 여기는 무조건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아슬아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빠졌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아슬아슬했었는데 그나마 바로 반등해줬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긍정적인 상황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보여주는 금리 정책의 방향성,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되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번 장이 열리게 되면 증시 상황에서 은행들이 또 어떤 상황을 확인해 주느냐가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과 회복 이런 건 사실 거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다른 큰 변화 없는 거야. 3만 달러를 돌파하든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2만 7천 달러가 빠지든가 이래야지 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거고, 월간 차트 기준으로 보면 포지션 잘 되고 있잖아. 걱정할 거 없어. 만약에 걱정을 하더라도 그건 2만 7천 달러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좀 걱정하지 뭐. 아니면 3만 달러 그냥 돌파해주면 더 큰 변동성 나올 거야.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 이렇게 조금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멘트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캡틴 5빅인데 지금 하단 지지 라인에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8시간 차트예요. 8시간 차트 잘 받아주고 있고, 이 상단 저항이 지금 32,800달러.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 지지 라인을 지금 확보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50일 단순 이동 평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28,000달러 부근에서 이 지지가 꽤 오랫동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지 받고 이번에도 반등해줬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갈 거야. 저항 돌파 테스트 할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 32,800달러.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 양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점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정말 이 바이든의 재선을 망치게 하기 위해 엑스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 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놀라웠어요. 정말 지금 뭔가 세상을 거꾸로 가게 만들려는 거대한 세력이 백악관에 들어가 있나 보다. 이 바이든의 핵심 참모 중에 하나는 바이든의 재선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인물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해서 이 사회적인 피해를 고려해서 이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완전 미쳤구나. 저는 정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채굴 에너지 비용의 30% 세율 책정을 하는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대요. 정신 나갔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이건 산업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은 말 그대로 징벌적 과세, 징벌적 과세를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걸 채굴을 미국에서 안 하죠, 당연히. 지금 막 러시아는 지금 시베리아에다가 비트코인 채굴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부족이 우려될까봐 지금 발전소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나라도 있는데, 지금 달러 패권에 기스가 엄청 나고 있고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 백악관에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짓을 하지? 약간 조금 이 저희가 뭘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붙여요. 이 공화당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과세안 수용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채굴 기업에 왜 뭘 기준으로 이 징벌적 과세를 30%를 때린다는 거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사회적 피해? 야, 이거 진짜 이게 완전 정반대 관점을, 정말 확신범이구나. 확신범이라는 어떤 생각을 전 이번 이 백악관의 지금 고민을 보고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정반대의 재밌는 이야기는 부탄에서 들려왔어요. 부탄 정부가 이 5억 달러 규모의 채굴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크 홀딩스가 이제 부탄의 국부 펀드인데 이번에 비트디어 이 클라우드 마이닝 플랫폼인데 여기가 우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느낌 오시죠? 우지한이랑 지금 손잡고 5억 달러 규모의 채굴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부터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펀딩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핫했던 게 그거죠. 어젠가 그저께 이제 부탄이 201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다. 이런 되게 약간 충격적인 반가운 충격이죠.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다 이런 계획, 크립토를 활용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하나의 도약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계획들이 지금 이미 진행 중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작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수력 발전을 활용해서 이 탄소 재료를 목표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실현을 구현하겠다. 멋있죠, 되게. 그러니까 친환경 수력 발전을 활용해서 친환경 채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자국에 최적화된 환경도 보호하고 혁신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긍정적인 시너지 계획을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부탄, 이 작은 나라에서 지금 수력 발전을 활용해서 채굴하겠다라고 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지금 조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디어, 그 우지안의 이 비트디어가 9월에 부탄에다가 100메가와트 규모의 채굴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야. 근데 수력 발전을 활용할 거야. 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참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 재밌죠. 미국에서도 이 태양광을 활용해서 채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정작 미국 정부에서는 물론 징벌적 과세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재밌죠. 이제 부탄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채굴은 부탄이 암호화폐에서 기회를 잡기에 리스크가 가장 적은 분야다. 저 이 멘트를 보고 이게 뭔가 부탄의 어떤 미래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뭔가 몇 년 안에 어떤 도약의 발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당분간은 비트코인 채굴에 집중할 것이다. 좀 멋있지 않나요? 예. 상당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탄 정부가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블록 미디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루 전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5,000달러대 채굴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2019년 4월부터 채굴을 한 것 같아, 부탄 정부가. 그래서 저렴한 수력 발전을 활용해서 상당량의 채굴기를 이미 확보했다. 여기까지 지금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100메가와트 규모의 이 채굴 시설을 9월까지 비트디어가 나서서 이 채굴 기업이잖아요. 비트메인 우지안에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계열사에서 이제 채굴 시설까지 이 정도 100메가와트 규모로 완공을 해서 수력 발전을 활용해서 이미 수력 발전을 활용해서 채굴을 해왔는데 이 사이즈를 지금 펌핑 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뭔가 되게 비전적으로 들려서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탄 이야기를 할 때 조금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부탄이 리플과 CBDC 파트너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부탄은 지금 이 CBDC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국가적인 도약을 꿈꾸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미 노력 단계에 들어간 거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예. 시대가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휘둘렸던 약간 후진국들 내지는 개도국들에서 지금 암호화폐 채택, 비트코인 채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싸리 대놓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 주도로 CBDC와 비트코인을 지금 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여전히 금지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영은행이 홍콩 지점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에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기 다 했죠. 얘기는 다 했는데 판때기는 이미 짜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이 뭔가 돌파하고 있는 전략적인 돌파구를 보여줘야지 그게 정상인 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무슨
징벌적 과세. 아니 왜 징벌을 하는 거예요 대체?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금채굴 하는 탄광에도 징벌적과 거기 직접적인 환경 파괴잖아요.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뭐야 무슨 논리야 대체? 약간 좀 그냥 황당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탄 정부에서는 이렇게 의미진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상황이 근미래, 가까운 미래죠. 하반기니까 근미래에 뭐가 보인다. 이게 채굴기 10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 발전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이 여기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그 데이터가 또 나와줄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세상을 놀라게 만들지 않을까. 정말 이 작은 나라 부탄이잖아요. 사실 여기는 미래 먹거리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관광 말고는. 그런데 지금 이런 비트코인 채굴을 활용해서 이걸 기반 삼아 가지고 이런 말이 너무 멋있어요. 채굴이 부탄이 기회를 잡기 가장 리스크가 적은 분야다. 당분간 비트코인 채굴에 집중할 거다. 이런 멘트가 약간 어떤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도전적인 자세, 의지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탄은 리플의 CBDC 파트너이기도 하다. 요거까지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관련해서 참 말들 많죠. 이제 7월 4일 애슐리 프라스퍼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몇 번 짚어봤지만 7월 4일도 양식 재판 이후에 뭐 6개월 뒤 7월 4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7월 4일 원래 7월 2일을 찍더라고요. 그러면 7월 2일이 일요일이래요. 그러면서 7월 4일쯤 7월 4일이 그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또. 그래서 미모리얼 데이에 리플 소송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이제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이제 하는 말로 들려요. 그냥 뭐 분석가들 이런 걸로 장사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거기까지 잘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통상적으로 뭐 몇 달 뒤에 뭐 했고 뭐 몇 달 뒤에 뭐 했고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대입을 해서 뭐 5월 6일, 7월 4일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하니까 시선이 가는 건 맞습니다. 시선이 가는 건 맞는데 이게 날짜가 뭐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 마음이죠 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떤 무게가 방점이 찍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단계에서 뭐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언제 소송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자꾸 이제 날짜가 찍혀서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뭔가 분위기는 좀 고조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 정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막 뭐 5월 6일, 7월 4일 이렇게 왜 안 나? 왜 또 안 나?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내지는 실망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괜히 마음만 무거워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제 나올 때가 되긴 됐구나 이런 말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뭐 가급적 상반기 안에 뭐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거니까 설마 하반기까지 막 이어질까요? 상반기 전후로는 이게 갈래가 터져줘야지 미국에서 또 암호화폐 법안 이슈도 지금 펜딩돼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또 이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려면 리플 소송 결과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패드나우 출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한 8월 전후에는 마무리가 좀 돼야지 이게 조금 정상적인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플 소송은 그냥 뭐 이런 뭐 미팅 얘기도 이거 루머잖아요. 루머냐 트루머냐 그러면서 약간 트루머란 단어를 조어로 만들어냈더라고요. 트루와 루머를 합쳐가지고 트루머일까 루머일까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머는 루머인데 어느 정도 팩트를 담보하는 루머를 트루머라고 이제 또 말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플 SEC 미팅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건 트루머야 루머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그것도 유투데이도 그냥 이게 열리면은 그냥 쿠드예요 쿠드 모르는 거야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 근데 열리면은 많은 거를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진짜 벌어질까 미팅 열릴까 SEC와 리플의 비공개 미팅이 열릴까 이걸 지금 기사로 쓰고 있어요. 사실 이건 진짜 질이 좀 떨어지는 기사거든요. 완전히 그냥 막연한 상황에 대한 정말 어떤
소스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루머를 기반으로 지금 진짜 벌어지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 가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기사인데 유투데이 같은 데도 뭐 이런 걸로 지금 기사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봤을 때 얘들 왜 있다고 기사 쓰고 있지라는 시각보다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또 기사를 쓰고 있구나 받아 쓰고 있구나 루머 기반의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니까 웃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정도만 조금 감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7월 4일 전에 나오면 좋겠죠. 5월 6일 전에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더문 지금 오늘 투더문님 안 오셨나요? 네, 투더문 XRP가 지금 바라보면서 웬 언제 투더문 하는 거냐고 지금 지친 거지 얘도 돼지 저금통에 XRP 지금 막 쌓아놓고 있는데 저축 잘하고 있는데 개수 늘려나가고 있는데 웬 언제 가는 거야 투더문 그냥 보고 웃으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재밌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이거 지금 먼슬리 차트거든요. 먼슬리 차트인데 이 안에 지금 패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얀색 패턴에 대칭 삼각 패턴이 하나가 있고 이 파란색 패턴으로 상승 삼각 패턴이 하나가 있죠. 먼저 이제 하얀색 패턴을 놓고 보면 지금 저항 맞았고 이때가 이제 그 2017년 18년 그때 고점이고 이거 2021년 고점이고 저항 맞고 빠졌죠. 저항 맞고 빠졌죠. 그래서 이번에 저항 테스트를 하고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지지를 받아주면 근데 이 교차점이 지금 이 하얀색 트라이앵글과 파란색 트라이앵글의 이 상단과 저항의 교차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지지 받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지지를 받아주면 날아간다. 어디까지? 27달러까지. 언제? 2025년. 딱 이때요. 그 비트코인 우리가 그 새로운 정고점 기대가 되고 있는 2024년 말, 2025년 초, 뭐 요 시기에 리플 XRP도 투더문을 할 거다. 27달러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이 더 큰 거잖아요. 이 하얀색 대칭 삼각형이 이거 말고 그 안에 조그만한 상승 삼각 패턴 파란색 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저항 돌파 성공하면 저항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단기적으로 1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정도는 이제 그거겠죠. 이 정도 차트적인 패턴을 단방에 완성하는 어떤 이런 힘을 만드는 힘 그러니까 10달러까지 XRP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은 리플 소송 결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반기에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이제 훅 올라가지 않을까. 10달러? 좋네요. 10달러 정도만 나와주면 바로 우리 하반기에 삿포로에서 만나서 삿포로가 그 가을 축제도 하잖아요. 맥주 축제. 삿포로 비어 페스티벌 이런 거 해서 맥주 먹기 되게 좋은 계절에 또 우리가 삿포로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그래서 여러모로 소송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뭐 나와야 나오는 거고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굉장히 숙고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일반 사건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조금 전폭적인 전망도 꽤 그럴싸하죠. 이런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꽤 그럴싸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